첫 번째 주인공 보실까요? 세 명이네요. 장해찬, 박민영, 이혁재. 논란이 일었던 박민영 대변인을 국민의힘이 다시 임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 대표 의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총 7인에 대해서 일괄 재임명하는 것으로 이게 당대표가 최고위 합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대변인단이 있으면서 당 대변인들도 총의를 좀 모아서 저희가 힘을 좀 모아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들 일단 다 재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설명은 비상 상황이라 대변인 7명을 모두 다 재임명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당내의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그룹에서 요구했던 인사조치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인데요. 장 대표 의지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소장파 오세훈 시장 측 인적 쇄신 요구 대상 박민영 대변인. 일부 최고위에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임명이 강행됐다. 지도부 관계자들은 결국 장동혁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동한 것이다. 장 대표에 대한 해당 행위에 가까운 공격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은 이 당권파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우리 편을 다시 재임명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당내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건 의원, 국민과 한 약속을 20여일 만에 걷어차는 지도부. 대국민 성명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이 올랐고 장동혁 대표 이름도 올랐는데 그걸 걷어찼다라는 비판 나왔고요. 조은희 의원, 당 고문과 장애인을 향한 막말까지 용인하는 정당이 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논란을 지적한 거죠. 박정훈 의원, 장동혁 대표, 유임 동의한 최고위원들은 당을 더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발언은 어땠길래 이런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을까요? 비례대표의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 눈이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김혜지 의원을 향한 비난, 그리고 당 원로들을 향해서 이 쓴소리를 당 원로들이 장 대표에게 했거든요. 평균 연령 91세, 메타 인지 키워라, 자기 객관화 키워라 라며 발언 논란이 일었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올랐는데 이걸 다시 임명했다라는 건데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 등 쇄신의 목소리를 요구했다가 막 윤리위에 제소됐다가 다시 제소가 취소됐다가도 했잖아요, 김근식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의총에서 우리 곽규태 의원님도 참여하셨겠지만 그 모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원 결의로 윤 어게인 세력과는 절연하겠다. 네네. 이제 정확한 표현은 그때 그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대한 일체 주장을 반대한다. 네, 주장을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 어게인을 절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진행되는 공간위의 공천이라든지 그 뒤에 진행되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메시지를 보면 윤 어게인과 절연한다는 것을 후속 조치로 보여주는 게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접수하면서 주장했던 몇 가지 혁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혁신의 요구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 중에 하나가 박민영 대변인하고 장해찬 부원장 정도는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해달라라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일단 임기가 끝나서 재임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최고위에 상정돼서 올라왔을 때 보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보류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공천 접수를 안 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천 접수를 했잖아요. 공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선 이 무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보류했던 이 재임용권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재임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이 박민영 대변인이나 논란이 됐던 이 윤 어게인 성향의 이 당직자들을 계속 재임명하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보류했던 것이고 이제는 마음 놓고 재임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를 해서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도권이나 어디든 우리 당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우리가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좀 자포자기 심정이 들고요.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자료화면 나왔습니다만 이미 상당 부분 논란이 컸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그동안 징계했던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했던 내용과 그 잣대를 같이 대보면 저 정도 논란과 막말했으면 이미 징계도 한참 높은 중징계가 나왔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요. 김혜지 의원을 향해서 비례대표 장애는 너무 많이 할당한다. 글쎄요. 눈이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장애인 비하 발언 그리고 어르신 비하 발언 정도가 되면 사실은 재임용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징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징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논란이 되자마자 그냥 경고 한 번 주고 끝낸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근데 이번에 버젓이 또 재임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이제는 저도 요청하기도 이제는 지쳐요. 이제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힘이 들 정도로 지쳐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확태근 의원님. 예, 사실은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굳이 왜 다시 재임명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임명 여부를 그냥 보류한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현 상태 유지인데 굳이 재임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 안쪽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또 반대했었다. 그러면 결국 이 장 대표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박민영 대변인의 과거 발언들은 누가 봐도 잘못된 발언이 맞죠. 네. 그 부분을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 이후에 그 당 지도부에서 경고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본인도 자기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당 대표 입장에서는 경고도 했고 본인이 이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 다시 임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당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이해할 수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앞으로도 조금 정치인으로서 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저는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잠시 이런 뭐 대변인 직함 같은 걸 내려놓고 예, 잠시 조금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죠. 다만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성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또 부담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자, 굉장히 논란일 것 같은데 뭐 윤 어게인 노선 그 부분을 걷어내더라도 김기표 의원님 특히 이제 당내에 김혜지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차마 지금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정도만 방송에 담은 건데 저 방송에 나가서 이 박민영 대변인과 다른 한 분이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비난을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한 발언이 저 정도만 저희가 이제 방송에 추려서 하는 건데 저것만 보더라도 재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네. 저런 사고 방식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재기용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거는 근본적으로 이전에 의청에서 결의했던 그 결의문의 한계 그러니까 그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결의문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건 정확한 절연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다 이랬는데 거기에 내란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요구에 단호히 거절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저게 지금 절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을 재임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의총 결의하고 또 결의 같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정치적 복귀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저렇게 재임용된 것은 국민의힘이 처한 어떤 난처한 상황이랄까요? 절연하지도 못하고 또 하자니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못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박민영 대변인이 그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양향자 전 양향 최고위원이 계엄 옹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철진한 뭐 각설이 타령인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저른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데 장동영 대표가 여러 가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박민영 대변인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네. 양태정 변호사님, 공통점은 이 김혜지 의원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른바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해왔고 앞서 말했던 이 당 고문들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장 대표를 비판했던 목소리에 나와서 그 지점마다 박민영 대변인이 나가서 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김혜지 의원을 비판하고 평균 연령과 뭐 메타인지 얘기하면서 사실은 한참 기라성 같은 당 고문 선배님들한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비판의 지점이 다 이 윤 어게인 노선을 비판했을 때 그걸 공격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그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덧붙이자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뭐 이제 저륜 선언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사과 내지 저륜을 선언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인선을 보더라도 저륜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 뭐 이를 다시 고용했다는 다시 이제 대변인으로 임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악재이고 과연 이길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특히 저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이제 비난을 했던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제 또 이제 원로가 되시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비난을 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애인만 해도 그 순수 등록 장애인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5%가 넘습니다. 260만이 넘는 인구인데다가 노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사실 지방선거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는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지금 지도부를 더 순혈로 만드는 데 더 급급하고 있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이 논란이 있었던 개그맨 이혁재 씨를 국민의힘 이 청년 검증 역할을 맡겨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청년 공개 오디션 본선 진출자 확정, 어제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혁재 씨를 포함한 심사위원 5명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혁재 씨는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활동이 중단된 바 있고 3차례 금전 문제, 고액 체납 명단 포함 등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거기에 이 윤 어게인 논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어제의 어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이혁재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 또 기대의 시선을 모두 겸허한 자세로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뒤에 계신 도전자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방송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쌓아왔던 영광을 한 번에 잃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덕적, 법적, 사법적 법치주의의 국민으로서 사법적 책임을 다했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도덕적 책임까지를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Just do it. 지금 하실 수 있는 걸 모두 이 자리에서 펼쳐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륜을 선언한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다를 외쳤던 이 이혁재 씨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서도 당 안팎에 이제 뭐 논란이 많은데 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 이혁재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저런 이제 과거에 좀 비판을 받았던 잘못된 행동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오래전의 일이라고 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 이야기처럼 일단은 뭐 법적인 또 그런 도덕적인 책임이 상당히 또 과해졌던 면도 있고요. 또 본인의 사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사과했고 예. 지금 뭐 그게 한 16년 정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어떤 비난을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이혁재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뭐 공천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 청년 광역 비례의 이제 우선 추천자를 뽑는 과정에 심사위원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방송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저 국민의힘 청년 광역 비례
오디션에 올라간 이 후보들의 성향도 지금 계속 사실은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그 강사 전한길 씨와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 올라가는가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정치적인 어떤 노선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터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법적 그 처벌을 받았고 또 사과했고 또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박민영 대변인 재임명과 똑같이 우리 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우리가 윤 어게인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다고 하는 이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게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장동혁 대표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 107분이 일어서 가지고 의총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총 결의문 나오고 저도 정말 불감점 고소원처럼 너무 반가운 일이어서 우리 지역엔 제가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윤 어게인 절연 결의. 늦었지만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김근식 딱 박아서 제가 현수막을 다 걸었다니까. 그 지금 현수막 걸려 있습니까? 이제 2주가 지나서 이제 뗐죠. 다 뗐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창피해서 떼야 되겠더라고. 근데 늦었지만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했는데 당에서 하는 걸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지나간 사람마다 저건 뭐야 김근식 헛다리 짚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의 우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혁재 씨도 우리가 과거에 무슨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슨 마녀사냥하는 게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야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계엄이 정당하다는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청년 오디션에도 상위에 지금 랭킹되는 그 후보들이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 변호인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강력의회 비례로 가면 정말 민주당의 폭거를 주장하는 건 말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계엄이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나서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게 논란인데 본선에 오른 일부 후보들이 논란인데 예. 이태원 참사의 좌파 공작설을 주장했던 후보는 소신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했고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해온 후보 역시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상위권에 지금 올라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방선거에 정말 이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 또 우리 당을 지지해 줄 수 있었던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야 이건 국민의힘이 영원히 이 윤 어게인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를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혁재 씨를 심사위원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논란 이게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그게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당내에 이 쇄신 그룹이 인적 쇄신으로 요구했었던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가 어떠한 이 인사 조치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해찬 선거법 유죄 5년간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지금 벌금 150만 원 선고.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야 중앙정치무대 아닌 방송 등 활동으로 당과 보수위에 헌신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인데 양태훈 변호사님, 사실은 당내의 쇄신 그룹에서 장해찬 씨에 대한 부원장직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인적 쇄신을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장 대표가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법원 재판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본인 출마도 못하고 부원장직도 내려오게 된다. 그럼 결국 당대표와 지도부는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 이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지도부가 그 전에 해임을 시켰거나 사임을 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장해찬 씨 본인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한테는 호재라고 봅니다. 뭐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이제 네. 장해찬 부원장이 이제 전 부원장이죠. 전 부원장이 이제 부산에 원래 이제 공천이 됐었다가 과거에 했었던 발언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이제 컷오프 내지는 이제 그 선수가 바뀌면서 무소속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그리고 또 이제 장해찬 후보 세 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약간 왜곡해가지고 카드뉴스 올린 게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원래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그분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돼서 다시 이제 2심에서 내려온 게 지금 이제 벌금 150만 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고 못 나갑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사실 다시 대법원에 이제 재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장희찬 씨 입장에서는 굳이 가지 않고 여기서 빨리 확정을 짓고 그래야지 빨리 5년이 스타트가 돼서 5년이 지나야 이제 다시 이제 정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재상고는 안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당직에서 저분이 이제 내려오시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뭐 윤호개인이라는 모습을 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호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구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도한 공천 학살은 단순히 저 개인의 당락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대구 너그들은 중앙에서 내리꽂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일방 통보입니다. 법원은 저에 대해서 자행된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희생은 선거의 큰 승리를 위한 희생이어야 하는데 공관위가 선거의 승리를 망치는 해당 행위를 누차 반복하면서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가라는 것이 결코 대의는 아닐 것이고 그것을 위한 희생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무소속 출마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요. 김기표 의원님, 이 주호영 의원의 주장은 이 컷오프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 경쟁력도 없다, 돌이켜라, 무효화해라 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 선당우사하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이재용 공감위원장이 컷오프를 취소해 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리가 당연히 없겠죠. 전혀 없다. 장동혁 대표도 법조인인데 당연히 주호영 부의장이 법적으로 조치할 거다 이런 건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정도 수순은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고 최악의 경우에 그럼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이 기자회견 한 것을 가지고 번복할 것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전혀 보고요. 없다. 그건 다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그 가처분을 건 것을 보니까 두 가지로 걸었더군요.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 문제 걸었는데 사실 실체적 문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잘 없죠. 절차적인 문제를 이제 해서 법원의 판단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찬반에 위원들 간에 찬반이 있었는데 세보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이정인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방맹이도 안 두드렸다. 뭐 대충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은 사실 가처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미리 알아서 그것을 번복한다든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꿈쩍도 안 할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다 예상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 측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해집니다. 주호영 의원 측인데요.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 적극 검토. 인용 시엔 주의원을 공천에 포함시켜야 하는 압박이 강제성이 준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죠. 요거 만약에 기각되면 바로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주호영 의원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현상은 민주당 후보는 한 명이라서 결집이 되고 있지만 우리 당 후보는 여러 명으로 갈라져 있어서 결집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이 맞춰지면 대구의 민심도 다시 돌아오고 결집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질곡을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당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당우사하라. 컷오프하고 선당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컷오프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김우식 교수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흔드냐에 대해서 반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공관위 취임하면서부터 했던 게 기득권 배제, 혁신, 공천 이런 거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정치권에서 혁신하면서 기득권 현역들 배제하고 컷오프 시키는 것은 인재가 많이 몰릴 때 그래요.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야, 이 싸움은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팔도의 모든 인자들이 다 모였을 때는 기존의 현역들이나 다선 의원들을 가감하게 컷오프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는 게 굉장히 큰 그 신선함을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은 낮은 편이고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나라는 지금 회의가 드는 상황이 분명히 맞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경쟁력 있는 현역 또 경쟁력 있는 중진들을 혁신이고 기득권이라고 해서 배제를 해버리고 지금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 경쟁력이 훨씬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을 지금 경선에 올린 상황이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혁신이나 기득권 배제라고 하는 본래의 원칙에 우리 지방선거라고는 전국적인 총선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호영 부의장이 저렇게 지금 뭐 가처분까지 신청하고 무소속까지 뭐 경우의 수를 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의장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리도 없고 그러나 저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당이 제대로 교정시켜서 바로잡아 줄 것을 마지막까지 저는 호소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에 가처분해가지고 기각되면 또 주호영 부의장으로서 얼마나 이게 또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인용이 되면 또 내 정치적 주장이 정당했다라고 그래도 대의 명분을 갖고 그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선당 후사를 요청할 때는 특히나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가서 사전에 만나서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손 잡아서 같이 들어주면서 그때 막 안 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억지로 들어오면서 우리 당을 지켜온, 지금까지 지켜온 선배님의 희생 위에 이번 선거 치러져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선당 후사를 보통은 이런데 아무도 안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쟁력 있는 현역 다선 의원들을 과감하게 진짜 컷오프 시켜도 다음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길 때는 그렇다니까요. 찾아가서 말이라도 하고 좀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로 지금 정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뭐 아직도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총리가 지금 우리 당의 모든 후보랑 해도 상당히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공천에서 혁신과 기득권 배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막 휴지를 칼은 아니다. 여기 지금 곽기태 의원이 계신데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대구의 민심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 가서 억울함을 좀 물어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후에 좀 주호영 부의장의 행보를 정할 텐데 저는 무소속 출마는 제가 아는 주호영 부의장님의 성정이나 우리 당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공관위원 곽기태 의원은. 왜냐하면 그때 시청자분들 아시지만 저희가 취재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충북 공선 때 컷오프 하니까 곽기태 의원이 의자 박차고 나갔거든요. 부산 때 박형준 시장 컷오프 한다니까 우리 점잖은 곽기태 의원이 의자 박차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박찰 수도 없고 이거 대구는 어떡합니까? 제가 좀 공관위원이어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에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나 주호영 부의장님이나 사실 뭐 우리 당 후보로서 흠잡을 데는 없는 분들이에요. 네네. 없는 분들이고 아마 뭐 언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대구에서는 우리 당 후보로서는 아마 최상위에 있었던 두 분인데 그렇죠. 공관위에서 이제 오랜 시간이 심사를 하면서 이제 당 내의 자체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1, 2위 후보가 거의 뭐 이렇게 두 분이 보이는데 두 분 다 상대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난히 경선했다가 그냥 본선에서 무난히 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한 거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상징성도 굉장히 크고 지금 당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인 경선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관위로서는 조금 변화를 주면서 그래도 본선에서 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고심이 굉장히 많았다.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답변하실 때 굉장히 제약이 있을 거예요. 공관위원이시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안 좋은 사감이 있다. 이런 언론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이정현 위원장이 오랜 기간 이제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후보와도 다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짜맞춰서 해석을 해봐도 뭐 전체적인 지금 공관위의 결정에 그런 어떤 사감이 미쳤다 이렇게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감은 아니다. 예. 또 일각에선 결국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수성, 상징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장 대표의 이심전심이 반영된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뭐 선거에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온갖 설들이 원래는 난무하죠. 네. 난무하는데 뭐 이번에 대구에 이제 경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공관위원 11명의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뭐 그 과정에서 당 대표와 어떤 논의를 이렇게 심도 있게 했다기보다는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집요하게 앵커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냥 말씀할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솔직히 말해서 최은석 의원을 내정해 놓고서 이 컷오프를 벌였다 이런 내용도 많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저는 법률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클린 선거 지원 단장입니다. 자동적으로 공관위원이 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공관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뭐 의견도 이야기하지만 주로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역할인데 최초에 이제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뭐 이진숙 위원장과 전 위원장과 최은석 의원 2명을 그냥 경선에 올리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최은석 의원을 뭐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아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에 나온 후보님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반면에 대구 시민들께서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CEO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역량이 뛰어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은 됐지만 뭐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시장을 역임한 돌직구 멤버 출신이 권영진 의원이 쓴소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어제 저희 채널A에 출연한 장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셈이 됐는데요. 막판에 가서 결집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뒤에 발언이 충격적입니다. 대구를 내주면 당 해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구 민심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올 경우에 가상 대결에서 지금 우리 당에 누가 갖다 붙여도 지금 상당한 차이로 지는 걸로 나오는 이 여론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구는 막판에 가면 보수가 결집해서 이길 거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에 터받치고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까지 내주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들고 정당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해산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아니 무슨 뭐 지난번에 당하는 거지?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계속 참고 처리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시간상 미룰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좀 드려야 되겠다. 대구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 대표께서 제가 도망 못 가도록 아예 퇴로를 다 차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김기표 의원님, 어제 김부겸 총리 발언 보니까 거의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네,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30일이나 31일 정도에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대구에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기를
나중엔 보수 세력이 결집할 거다 하는데 네. 그거는 자존심 강한 대구 시민들을 조금 너무 뭐랄까요, 조금 폄하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대구는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선거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아니면은 뭐 우리가 다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여망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좀 인물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구에서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만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대표께서 가서 이렇게 직접 요청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제 기사 난 것도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 꼭 당선이 되셔서 대구 발전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더 노력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대구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